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저희는 프로그래머들이고요. 저는 프로그래머 최은, 박이라, 장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모기수다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모기수다가 뭔가요? 모기수다, 저희가 모기영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네토크를 하기는 하지만 그건 또 그 시네토크로 얘기하자기엔 또 너무 과하고, 오히려 우리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어떤 작품에 대해서 좀 수다 형식으로, 저희 지금 앉아있는 것도 사실은 지금 되게 어색한데 급조해가지고 항상 테이블 놓고서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어쨌든 작은 수다를 좀 떨어볼까, 조금 더 진솔한 얘기로 해볼까라는 이름으로 모기영의 수다, 모기수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해보려고 하는 작품이 뭔가요, 박이락 프로그래머님? 네, 오늘은 변성민 감독님의 신에 따른 춤을 춘다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가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시네토크를 모든 장편을 이렇게 사전 녹화를 했는데요. 단편은 저희가 그냥 GB로만 대체를 하고 따로 이렇게 해설이나 토크를 하려고 계획했던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만든 것은 이 작품이 지금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아주 인기리에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순위로 보자면 개막식, 폐막식 다음으로 세 번째로 예매율이 되게 높았고 이제 좀 의아하다 혹은 우리 이제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도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다양한 의견을 모아봤는데 그 궁금증이 영화만 보고 해소가 안 되고 그냥 여전히 모기영이 이 영화를 왜 선정했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영화를? 네, 그러면 좀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 부족한 거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런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기독교 영화제로서는 사실 관객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아시는 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신에 따른 춤을 춘다라는 이 작품에는 춤을 추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 영화제가 왜 이런 영화를 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문점들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또 기독교인들이 이런 영화를 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혹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 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소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보고나 한번 따져보자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저희들은 일단 우리가 이 작품을 상영하기로 했고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로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게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사실은 뒤늦게 좀 하게 됐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작품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 보고 예매율을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성실한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흡하게나마 급하게 또 저희가 수다 떠는 방법으로 우리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마련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 작품을 왜 하기로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트랜스젠더를 얘기하고자 전면적으로 내세운 그런 영화는 아니잖아요. 기획 의도를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우선은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주제가 괜찮지 않다잖아요. 근데 과연 장편에서의 괜찮지 않음도 있지만 사실 단편 영화는 우리가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또 막상 만났을 때 이렇게 또 재기발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또 단편의 매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단편 영화로 우리 주제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했을 때 최근 가장 주목받는 작품들이 참 교묘하게도 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춤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뭔가 각 단편마다의 괜찮지 않음을 표출하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춤이라는 테마로 고른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는 춤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몸짓으로서의 춤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오늘 얘기할 변성민 감독의 신에 따른 춤을 춘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억압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한 자유로움, 그렇죠? 자유로움일 수도 있고, 또 억압된 것들을 뭔가 풀고자 하는 어떤 해방에 대한 갈망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한 몸짓,
춤이라는 것, 그런 방식의 영화인 거죠. 그래서 춤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괜찮지 않은 시대에 어떤 우리의 괜찮지 않음과 불안정함과 불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결국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 네 작품 단편이 나오게 됐습니다. 왜 춤을 추는 그런 이유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흥겨울 때 즐겁게 춤을 추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사실은 그 춤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현실을 견디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네 편의 작품들을 모아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구성상의 그런 이유들도 있어요. 6월이라는 작품은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춤을 추는 그런 이야기이고 한낮의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대 여학생이죠. 여성이죠. 10대 여성 청소년이고요. 보육교사는 여성 청년입니다. 젊은 여성이고요. 근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신의 딸을 춤을 춘다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이면서 또 뭐 남성도 등장하고 젊은 남성 세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별히 이 단편의 작품들이 우리가 한국 영화들이잖아요. 한국 사회의 젊은 청년들이 겪는 어떤 현실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고 어린이부터 청소년, 젊은이들까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과 현실을 좀 이야기하기에 좋은 테마이고 그걸 극복하거나 혹은 다루어내는 사람들의 정서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에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나름 되게 같습니다. 균형적인 작품 선정을 또 다양성이 있죠, 사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영화제가 아니면 힘들잖아요. 개인적으로 접하기도 힘들고 단편은 또 더더욱 영화제 아니면 보기 네, 힘들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신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주요의 인물로 이제 신미라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수술을 이미 마친 그런 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여성이 추는 춤이 특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신미가 왜 처음에 춤을 췄다고 얘기하죠? 네,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아빠가 이제 문고리에 한쪽 손을 이제 묶어놓다고 그렇게 구속이 된 거죠. 이 손은 묶여 있는 상태. 여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고 나는 여자. 아, 나는 여자예요? 그렇지 않 그래. 나는 여자예요. 그죠, 나는 여자예요. 어릴 때부터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죠. 그냥 가요. 그냥 가겠습니다. 네, 그냥 가자. 이게 수다잖아. 수다에 뭐 다시. 오케이. 네. 그래서 아빠가 문고리에 나는 여자요라고 말을 할 때마다 손을 이제 걸어놨고,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손으로 춤을 추다 손을 이렇게 돌리면서 묶여있는 상태에서 춤을 추면. 네.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아닌가? 뭐 보잖아요. 네. 제가 옛날에 그 뭐지? 클론 뭐 이런 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춤이 사실은 그러니까 억압에서부터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억압을 이기는 현실로서, 그러니까 춤 동작 자체가 그러니까 폭력과 억압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제 흥미로웠던 것이 이 폭력과 억압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을 행하는 방법으로 해소하지 않고 이걸 막 강압적으로 풀려고 하거나 아니면 매달려 있는 상태로 너무 이렇게 부침에 있거나 부시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보면은 예술적으로 이제 승화시키는 그런 결론이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겠다라는 거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같이 춰요. 이 춤에는 이런 사연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같이 감동하면서 그 동작을 따라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죠. 그게 이제 이런 현실 억압에서부터 나는 시작했지만 우리 같이 춤을 추면서 한번 이겨보아요. 라는 어떤 이제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저는 또 흥미롭게 봤던 걸 지적났어요. 저도 그 춤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뭔가 몸 동작으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또 다른 언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이나 이런 걸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런 다양한 동작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교류하고, 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들어줘 라고 했을 때 같이 춤을 추면서 같이 그 얘기를 듣는다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좀 되게 나름 저한테는 감동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수많은 정말 뜻없는 여러 가지 말보다는 진심 어린 동작 하나, 춤 하나, 몸짓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무대 앞에서 이제 자기가 춤을 추는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런 과거를 말하면서 말하는 게 자기의 그 아픔을 오히려 뭐라고 할까,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표현을 한다는 면, 그러니까 아픔을 극복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각자가 갖고 있는 속박, 각자가 느끼는 그런 억압에서 좀 자유를 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외면하거나 그 전혀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걸 뒤진 상태에서 춤을 추는 그 동작이 되게 인상적인 부분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각자의 억압의 위치에 있으면서 또 한번 해소되는 공간이 또 다르게 재현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신미가 신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냥 법적으로는 아직 남성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검을 받으러 가는 날 이제 벌어지는 일이고, 바에서 만났던 이 남성을, 사실 이제 개인 남성인데, 개인 남성을 신검 현장에서 임상병리사인가요? 그죠? 젊은 하얀 가운 입은 그 남성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남성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이게 그냥 트랜스젠더 영화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안에 소수 정체성을 가진 또 다른 인물이 있고, 둘이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에서 만났을 때는 이 임상병리사가 신미한테 먼저 적극적으로 말하고 되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데, 팬이에요 이렇게. 네, 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공간에서는 신미가 먼저 발견을 했는데 완전 딱 외면하고 가버리죠. 모르는 척을 하고. 맞아.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저런 사람들을 엮여서 싫어. 네. 나중에 문 앞에, 그러니까 면전에서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장소 자체가 누군가는 어딘가를 훨씬 더 자유롭게, 어딘가는 되게 불편하게 분명히 여기는 건데, 거기서 생각해보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서는 따로 만나서 음료수를 다시 또 권하죠. 미안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지점도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곳이 있잖아요. 뭐 직장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가족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형식의, 그렇죠? 교회도 있고, 다양한 형식의 모임과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자기가 똑같은 포지션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그 임상병리사가 그 바에서 춤을 추는 데에서는 정말 행복한 표정과 애인이 있다라는 것도 너무나 당연시하게 드러내는, 너무나 그 사람한테는 평범하고 즐겁고 당연시되는 세계라는 게 또 있지만, 또 다른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이걸 다 싹 감춰야지만 자기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세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임상병리사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세계. 그러니까 어떤 세계에서는 내가 너무 주체적으로 나를 잘 드러내도 되는 세계가 있고, 또 어느 세계에서는 또 가면을 써야만 할 수 가면을 쓰고, 아니면 거짓으로 정말 나를 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건 또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자유로운 공간은 어딜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얘기하는 그 교리나 어떤 그런 옳다고 얘기하는 거에 딱 맞는 사람은 교회가 가장 자유롭고 사회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성수해야 된다 그러는데, 난 주일에 할 게 많아. 학원도 다녀야 되고, 뭐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혹은 남자친구 만나러 가시면 안 됩니다. 박이라님? 아니, 그럼 결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남편 있으시잖아요. 아니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은 교회 가서 이제 자기가 계속 손가락질을 당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가야 된다는 의무는 있지만 계속 이 자리가 아주 불편한 자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반드시 죄책감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럼 저는 그 부분은 또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임상병리학자는 신미에게 뒤로 와서 미안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신미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나 오줌 참고 있어서 이거 못 먹는다는 얘기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해요. 이해해요. 네, 그 말이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또 이 신미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속박되고 가장 무시받고 가장 또 밀쳐내지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미가 저 같으면은 솔직히 제 성격 같으면 누가 나한테 그렇게 공격을 했어? 그럼 뭐야? 이게 당연한 어떤 반응이고, 뭔가 항상 억압을 당했으면 뭔가 상대방이 미울 수도 있고, 난 너 이해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신미가 그 사람이 자기한테 그 임상병리사가 역겹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난 네가 지금 이런 태도로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라고 하잖아요. 그거 되게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무대에서는 내가 멋있어 보일 수 있는 걸 알지만 밖에 나오면 무대 바깥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라고 유별나서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굉장히 포용하고 오히려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뭔가 이렇게 강하고, 소수자들은 세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범죄자이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죄이고 이렇게 그냥 단정짓거나 아니면 타협이 불가능할 것이다. 소통하기 힘든 존재다. 힘든 존재들일 것이다라는 이런 거리감 이런 것들을 저는 깨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그런 억압받는 입장이나 아니면은 편견에 시달리는 입장이 되면은 꼬여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혹은 그러니까 너마저 뭐 이런 맞아요. 실망하고 낙담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당신이라고 예외는 아니고 나는 그렇게 이해해요. 하지만 태어난 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에서 사실 이 임창미 원리사도 마음에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미에게 신미가 자기도 공적인 관에서는 저도 춤 안 춰요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임상 심리사가 와가지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공개적으로 다시 하고 그러니까 벗어보란 말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흥미롭게도 이 임상 병리사죠. 임상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먹히지가 않잖아요. 계속 벗으라고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했을 때 신미가 가장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춤을 출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게 그 음악을 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미가 뭔가 자기를 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누구지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럼 당신의 요구대로 내가 진짜 누군지를 되게 당당하게 그 전에 사실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어떤 일반 여성에게 그렇죠. 너가 진짜 여자면 까봐 이게 말이 안 돼. 맞아요. 어떤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요구를 모욕적으로 받은 게 아니지. 나는 그럼 당당하게 내가 누군지를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이제 태도로 그러니까 전환이 된다는 그 지점에서 되게 의지가 되는 음악을 틀어준 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순간 이제 그래도 뭔가 동지애가 좀 보여지는 지점이었던 것 제가 같아요.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를 생각하면 트랜스젠더는 이미 커밍아웃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본래 모습을 찾겠다라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관계를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격려해서 빨리 커밍아웃해서 너도 너답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관계일 것 같은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안에도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자기가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위축되고 외롭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끌어주고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살아라고 얘기하는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이 사람 안에 있는 불안과 어떤 어려움을 알고 이 사람이 그걸 격려해주면서 둘이 같이 성장하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자의 문제이고 트랜스젠더고 게이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죠.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더 격려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시키는 관계가 사실은 서로를 둘 다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또 그 박주임이잖아요. 그 그렇죠. 임상 심리사 심리사. 심리 판정하는 그 임상 심리사 말고 진짜 그 마지막 최종 판결하는 그 데스크 앞에 있던 판정관 여성도 굉장히 흥미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보기 드문 사람인 거 아닌가요? 보기 드물죠. 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대비되는 것 같아요. 임상 심리사와 판정관 이 두 분이 좀 대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단은 이 심리사는 편견과 물론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이미 과거에 좀 선입견과 피해를 봤다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오히려 이 심리사가 어떻게 보면은 서류나 어쨌든 공적인 서류, 체계 안에서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더 정확한 건데 사실은 그거를 부정하고 자기의 어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넌 당연히
아닐 거야 라고 병역 생각하는 기피자일 거야 이렇게. 그렇게 당연히 생각해버리고 밀어버리고 치부하는 이런 태도. 근데 이거에 비해서 전 되게 당황스러웠던 거는 신미가 마지막에 자기 최종 그 등급 때문에 앉아있을 때 처음에 그 판정사가 했던 말이 예쁘세요 이거죠. 네, 그렇죠. 사실은 그 말은 신미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정말 힘든 장소, 이 뭐라 그러죠? 신체 검사 그 받는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자기 혼자만 되게 이방인인 곳에서 유일하게 또 그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신미 그때 잠깐 그 표정 보셨어요? 정말 순간 그 정말 행복해하는 표정. 예쁘세요. 사실 그 말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건넬 수 있다라는 것도 괜히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러더라고요. 예쁘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영화제. 예쁘다고 해주는. 근데 그 지점에서 제가 하나 또 보고 싶었던 건 그 판정하시는 분이 보고 이상 없음, 뭐 정신적으로 이상 없음 이랬을 때 그냥 이렇게 판정이 나왔으니까 그냥 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존재를 보고 이건 서류가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동사무소 갔을 때 내가 박일하라고 하는데 제가 서류상 없으면은 저는 박일하로 인정을 받지 그렇죠.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서류, 형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류상 처리하기 쉽게 사람 존재들을 분류해 놓죠. 근데 사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데 딱 그 틀 안에만 딱 박혀 있겠습니까? 뭔가 어중간하게 우리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들을 보면. 그랬을 때 이 판정사는 서류만 보고가 아니라 이 존재를 보고 서류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우리 인간사회가 진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죠.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를 나로 증명하려면 뭔가 자꾸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안 돼. 종이, 도장, 도장, 지문 막.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나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나는 여기 있고 그런데 그런 세상이 돼버렸네요. 그런데 이분은 서류가 있는데도 심지어 서류가 있어도 있는데도 내 눈앞에서 빨리 증명을 해라. 이걸 보여라. 굉장히 은밀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모욕을 주는 방법으로 존재를 증명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 문제라는 걸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무례함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남성과 여성을 이제 이분은 페니스의 유무로만 딱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남성이 뭐 여성으로 바꾸는 수술을 받을 때 페니스만 딱 제거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호르몬들을 계속 투여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복잡다단한 우리 그런 것들을 다 건너뛴 채 그냥 그 유무만으로 뭔가를 판단한다는 것도 참 좀 너무 단순하게 사람을 그렇게 가르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또 고양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애묘인으로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확 들리는데 심리가 또 그 소리를 듣더라고요. 맞아요. 걸어가면서 그 작은 소리, 미세한 소리, 하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걸 보면서도 굉장히 힘들었고. 왜 길고양이 이슈 얘기하면 또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뭐 길에 있는 고양이인 거잖아요. 돌봄받지 못하고 뭐 오히려 내쳐지는 존재이기도 하고 요즘에 뭐 길고양이 밥을 주느냐 아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도 많고 어쨌든 되게 외면받는 존재인데 그 외면받는 존재가 살짝 던지는 그 작은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 외면받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일하게 어떤 고양이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대상에게 유일하게 다가가고 말 걸고 나 다시 올게 뭐 이렇게 위로의 어떤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런 장면들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인성명리사를 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그도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걸 얼른 알아보는 것도 사실 이제 그런 경험에서 나온 거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 영화를 얘기할 때 어쨌든 트랜스젠더라는 소재 그리고 뭐 동성애나 이런 거에 관련된 소재 물론 소재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제가 이 영화에서 더 진심으로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약자에 대해서 소외되고 외면받는 이에 대해서 얼만큼 다가갈 수 있느냐 얼만큼 그들의 존재 자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사실은 생각도 못하게 하잖아요. 생각도 안 하죠. 예를 들어 특히나 이제 뭐 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어쨌든 그런 말조차 하는 것도
그러니까 장 자체를 만들지를 못하게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온 세계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얘기를 저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게 영화로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화의 주제 뭐 동성애다,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모든 영화를 보기도 전에 아니면 그 소재를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그냥 딱 안 보려고 한다거나 자꾸 편견을 가지려고 한다거나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영화 속에는 분명히 그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사실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어쨌든 주목해서 이 영화에서 본 거는 어떤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을 알아보고 다가가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저는 신비가 엔딩에 보면 약간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 장면이 나오기는 합니다. 소변을 보고 불편하죠. 사실 불편해. 네. 근데 그런 과정들에서 사실 또 신비가 자유를 찾아가는 또 모습으로도 보이거든요. 자유에 대한 영화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엔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영화 구성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해 못할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단지 옷을 내리는 것, 스커트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속옷을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소변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벗어봐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벗을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이든 대신 이제 춤 때문에 가능했죠 그게. 그래서 춤이 중요했던 거고 벗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반면에 단지 벗는데 멈추지 않고 거기서 소변을 본단 말이에요. 공공장소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기독교인이든 아니든지 간에 혐오를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공공장소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건 좀 너무 나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불편한 지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적으로 옹호한다기보다는 이해가 되는 부분은 신비가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참아야 되잖아요. 참았던 것들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단지 그냥 춤을 춰서 자유를 분출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사실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것까지도 내보이는 것을 일종의 표현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소변을 보는 장면을 굳이 넣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불편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처럼 그 소변을 본다는 부분이 물론 그걸 일상으로 끌어들이면 너무 불편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영화적으로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압받았던 어떤 존재가 어찌됐든 배설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잖아요. 그 어떤 무거운 그러니까 참아왔던 것들이 뭔가 터져나온다는 느낌을 이제 은유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저는 속이 시원한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예술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카니발적인 거죠. 그럴 수 있죠. 카니발적인 어떤 그 행위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징의 의미로 이해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우리가 여러 장면들도 또 생각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이런 거 약간 그로테스크한 스릴러 느낌이 든다면 이 영화는 사실은 으스스한 느낌이 든다면 이거는 코미디로 사실 기획이 된 거죠. 블랙 코미디, 일종의 블랙 유머인 건데 그 유머로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없는 거는 사실은 없을 수 있다는 거에 따라서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양한 관객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영화제니까요. 네, 저는 이제 장단합 프로그램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소수와 약자에 대한 생각들 얘기했다면, 특별히 또 기독교 영화제에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요? 왜 기독교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들었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도 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으로 해도 그냥 저는 의미 있어서 같이 해보자, 이야기해보자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저는 그걸 기독교적으로 좀 전유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당장분이 잠깐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뭐냐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일관되게 살아가기를 굉장히 많이 열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 집단에 가면 우리가 소수거든요. 맞아요. 내 교회에 가면 너무 요즘 더 그래요, 사실. 네. 요즘 어쨌든 기독교에 네. 대해서 세상이 맞아요. 생각하고 있는 호의적이지 지점들이 않죠. 점점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 임상병리사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한테는 없는가? 아, 이중적으로. 네. 어떤 순간에는 그냥 나 저런 거 되게 혐오해. 난 저런 거 싫어해. 라고 생각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혹은 어떤 경우에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말은 하지 않지만 기독교인들 막 흉볼 때 거기에 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런 건 혹은 저는 이 주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트랜스젠더나 게이나 이런 동성애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이미 입을 딱 닫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입을 닫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확신 있게 한다기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 사람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생각이 있죠. 네. 아니면 적어도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왜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저분은 목사님인데도 저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기독교 과제인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이 분명히 있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이런 영화, 오늘 이 영화를 신청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기독교 과제 보면서 영화 보면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교회 가서 우리가 이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장은 또 거기 가면 소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우리는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 한 사람이 절대적인 소수로 살아가는 법은 없고요.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도 또 그들의 그룹에 가면, 커뮤니티에 가면 사실은 또 다수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 가지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양한 정체성과 다양한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가능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좀 통일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나 기독교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자극은 오히려 신미 같은 사람이 편안하게 그 임상병리사에게 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라고, 그게 좋은 거잖아, 나쁜 거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또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과 어떤 신앙의 가치들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세상이 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아니면은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 틈에서, 지인들 틈에서 할 수 없어서 그냥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아닌 것처럼 살거나 위축되어 있거나 하는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내놓고 이야기하는, 그걸 막 대놓고 주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놓고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바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결국은 각자의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천년만년 어디에서건 다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처럼, 다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도 어떤 입장이든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거꾸로 생각하면 정말 길고양이 같은 일치가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생산적으로 이 작품을 좀 공유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영화제가 이런 장을 마련하고 네. 또 이렇게 이 신에 따른 춤을 춘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런 영화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궁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게 아닐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를 막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저희 네. 웬만하면 좀 묻어가고도 싶고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논란이 돼서 우리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이렇게 부상이 돼서 예를 들어서 비난을 받는 위치에 처하는 거 사실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저희들 다 기독교인들이고 맞습니다. 보수적인 환경에 속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난받는 위치에 서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저희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그런데 차마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도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라도 수다라도 뭔가 얘기를 해서 좀 틈새를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물꼬를 터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정답을 찾는 거에 되게 몰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정답을 내려서 이 영화를 보자고 저희가 적극 추천하는 건 정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답을 모르니까 한번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는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그런 거를 듣고자 하는 자리로 만든 거지, 이게 뭐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런 자세가 저희가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예술을 우리가 즐기고 향유하는 것 역시 우리가 그걸 반드시 다 따라하겠다. 혹은 뭐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걸 보는 것들이 또 아니죠. 그러니까 다양한 삶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는 어떤 태도들, 사고의 깊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접 경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 장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작품을 또 작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 작품에서 그러면 춤이 의미하는 바는 뭐였을까? 고양이는 왜 등장했을까? 아니면은 신비는 왜 소변을 만들까? 그 장면을 왜 그렇게 누군가가 역겨워할 것 같은 장면으로 구성을 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흥미로운 생각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 작품도 그렇고 이런 종류의 영화들을 이제 볼 때마다 저는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작품은 특별히 저희 아주 오래전에 한 친구를 떠올리게 했어요. 한 3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주일학교 때 저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환경에서 보수적인 어떤 지방의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요. 그러니 굉장히 그냥 익숙하게 교회 생활을 했던 거고, 그 가운데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랑 엄청 친했던 건 아니지만 남자아이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을 같이 했겠죠. 그리고 중고등부 이렇게 올라왔는데 유난히 여성스럽다는 말을 들어서 굉장히 놀림받는 아이였어요. 놀림받고, 그런데도 거쳐지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그 말투와 걸음걸이와 몸짓과 이런 게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의 이 트랜스전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건데요. 이 친구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가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사실 교회 다니는 집사님 부부였는데요. 어른들로부터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친구를 어디 미용실에서 잡아왔다든가, 말도 그렇게 하면 잡아왔다. 가출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길고 뭐 미니스커트 입고 여장을 하고 화장하고 있는 아이를 잡아왔다는 거죠. 그게 중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고등학교 때쯤이었나 봐요. 어쨌든 그 뒤로는 그 아이를 보지를 못했는데 소문이 이제 계속 그렇게 났었고, 정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친했던 것도 아니고, 많은 아이들, 대형 교회의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활동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였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는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해 생각하면 그 친구가 간간히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진심으로 친구의 안위가 걱정이 돼요. 네. 잘 살고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중년의 나이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는 그것도 역시 내가 영화가 아니면, 혹은 영화를 공부하지 않았어요.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친구를 떠올리기나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잊혀져 가는 사람도 너무 많고, 실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고,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어 라고 얘기하는 크리스찬들 참 너무 많죠. 왜냐하면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건 정말 잘 사는 걸까? 존재하는데 분명히 어디인가 있는데, 교회 안에 분명히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은 네, 아닌가. 모른 채 하든지 정말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으니까.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자기 건... 자식인데도 모르는 경우가 그럼요,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도 모르는 건데, 그게 사실 잘 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면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찬성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저는 그건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이런 영화들은요, 특히 이제 이 작품, 오늘 얘기를 하니까, 이 작품은 누군가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영화. 내 주변에는 마저 있었지. 그 친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하는 영화. 저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판단을 떠나서. 그렇다면
사실 모기영이 소개하는 많은 작품들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뭐 이런 뭐 크리스나 게이가 아니더라도요 약자의 모습이나 아니면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을 존재를 상기하게 하는 작품들이면 참 좋겠고 실제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저희가 작품을 선정을 했던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끝났으면 수다를 마치 아닌가요? 네, 마지막으로 뭐 오늘의 영화에 대해서든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선생님이 존재 얘기를 하시니까 네. 존재를 부정한다라는 거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는 사실은 내 존재가 또 없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크리스찬들을 지워버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저는 예수님이 좀 떠올리는 것 같아요. 언제나 약자의 곁에 있었고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우리가 애써 외면할 때 항상 그들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생깁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마무리를 하실까요, 그러면? 아, 네. 뭐 네. 저희가 사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어떤 그냥 생각을 편하게 하는지. 봐주세요. 네네네. 봐주시고. 네, 이런 영화도 있고 저런 영화도 있고 사실은 이런 영화 영화제에서만 만날 수 있고 영화제에서도 권하지 않으면 일부러 보기 어려운 건데 그냥 여러 작품 중에 하나 혹은 뭐 관심이 가는 하나의 작품 그리고 재밌게 보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 같이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내 주변에 또 떠올리는 사람이 있으시면 안부전화도 한 번씩 해보시고 네, 그런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뭐 후폭풍도 걱정돼요, 그죠? 걱정돼서 영화 아니 이렇게 찍고 있는 이 말도 약간 걱정이 되고 있어. 그러나 네. 할 말은 하는 영화제. 괜찮지 않을수록 우리의 생각을 더 공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영화제. 모기영입니다. 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저희랑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얘기할 곳이 없거나 뭐 이런 건 그냥 역시 여전히 진짜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하시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들을 차차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마련해 가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고요.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그냥 조용히 또 존재감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사라진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꼭 시네토크 봐주시고요. 영화들을 함께 즐겨주시고 권해주시고 네,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